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한국어 교육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대비해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글로벌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이 252만 명입니다. 252만 명. 굉장하죠.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재외 국민이 750만입니다. 재외 국민이 750만이에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해외로 75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네. 뭐 한국의 어떤 한 광역시 인구 정도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252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때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일본, 또 아일랜드, 뭐 몰타, 뭐 이런 유럽 국가들, 뭐 다양한 국가들 관련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본, 제가 일본 관련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무슨 도시락 회사에서 한 1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일본어를 가르쳐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베트남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베트남에서 일본어 강사를 채용을 해갖고 일본어 교실도 제가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는 겁니다. 지방 소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빈집이 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제가 한국도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가 앞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서울로 인구가 막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막 소멸한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군구들이 소멸한다. 그래서 어떤 도에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절벽을 맞이하고 인구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유치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세계 1위죠. 네, 뭐 지금 0.9에서 0.8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0.7까지 막 떨어질 것 같아요. 또 코로나가 더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어때요? 비혼, 네, 비출산. 이거 뭐라고 할 얘기가 안 돼요. 저도 자녀를 2명까지 성인 2명을 성인까지 양육을 해보니까 이거 뭐 출산해라 라고 한국에서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혼해라 라는 얘기 또한 이게 뭐 추천해야 할 일인가. 뭐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저만 해도 그냥 뭐 결혼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또 얘기하시니까 야, 당연히 결혼은 해서 애를 낳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얘기를 나눠보면은 생각들이 다릅니다. 네, 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뭐라 그래요?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절벽 상황이 오고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은 외국인 유치밖에 없다. 이렇게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금 시골 거주비자, 농촌 거주비자 같은 거를 이제 올해부터 시행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주 같은 경우, 호주에 이제 제가 호주 관련된 일을 했는데,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는 농촌 거주비자, 예? 그러니까 뭐 도시 말고 농촌 거주비자는 좀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시골에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일하기도 벅찹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에.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뭐 3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거마저도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농촌에서 뭐 농사를 못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넘어서서 농촌 거주 비자를 만들자. 지금 이거 시행합니다. 거기다가 유학생들이 앞으로 뭐 제조업이라든지 한국의 어업이라든지 농업에도 종사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농촌 거주 비자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이제 앞으로 제조업이라든지 각종 어떻게 보면 3D 업종인데요. 이런 업종에도 일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 이렇게 지금 제도화가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근로자들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본의 사례를 제가 볼게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는 이제 한국어, 일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거부할 수 없어요, 이제. 네.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 보세요. 미국 어때요? 다인종, 그쵸? 다민족, 다문화 국가죠? 강력한 미국의 힘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호주 가보세요. 호주, 뭐 뉴질랜드, 캐나다 다 어때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시대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린 다양한데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차별이 없이 또 국가의 어떤 그 정체성,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법과 법치주의 국가니까 이제 법과 질서가 잘 만들어지게끔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외국인들 다 내쫓아라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의 미국처럼 될 겁니다. 아시아의 미국. 그래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를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백인, 뭐 흑인, 또 황인, 다인종들, 또 다민족,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정체성은 한국어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대비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곧 됩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다인족,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외국인이 252만. 그쵸?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네, 제가 16년 동안 외국인들을 가르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자격증 중요하겠습니까? 그 배워서 사실 현장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렇죠? 네, 잘 준비하십시오.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